안녕하세요. AI 칩 경쟁,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오늘은 이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2인자죠. AMD에 대해서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과거 전설적인 경영자 잭 웰치의 투자 원칙, 이걸로 AMD의 현재 위치장 미래 가능성을 한번 엿본다는 점이에요. 엔비디아가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건 다 아실 텐데요. 그 뒤를 바짝 쫓는 AMD가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 또 투자 관점에서는 뭘 눈여겨봐야 할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말 격동의 AI 칩 시장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2위 기업을 그것도 과거의 성공 공식에 한번 대입해 본다는 거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잭 웰치 전 G CEO의 핵심 원칙을 거울 삼아서 AMD의 현재 경쟁력 그리고 또 어떤 위험들이 있을지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려면 일단 잭 웰치라는 인물하고 그 원칙부터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G를 세계 최고 기업으로 키운 분으로 유명한데 이분의 투자 철학이 AMD 분석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잭 웰치. 그분은 G를 이끌 당시에 아주 명확하고 어떻게 보면 좀 강력한 사업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그게 뭐냐면 특정 산업에서 시장 점유율 1등 또는 아주 확고한 2등, 이 아니면 그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거나 매각한다, 이런 거였죠. 흔히 넘버 원 or 넘버 투 전략이라고 불립니다. 1등 아니면 2등만 살아남는다. 와, 상당히 공격적인 원칙이었네요. 이게 그냥 시장 점유율 숫자만 본 건 아니었겠죠? 네, 그렇죠. 단순히 그냥 덩치만 크다, 이게 아니고요.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혁신 역량, 또 미래 성장 가능성 같은 거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 이걸 아주 중요하게 본 겁니다. 이런 시각을 이제 오늘날 AI 칩 시장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엔비디아라는 압도적인 1등 바로 뒤에서 정말 빠르게 추격하는 AMD의 모습이 어쩌면 웰치의 기준에 좀 부합할 수 있겠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죠. 오, 그거 참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그럼 AMD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2위 자리를 딱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1위 엔비디아를 좀 긴장시킬 만한 그런 실질적인 경쟁력이 있는지,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엔비디아 벽이 워낙 높아 보이긴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엔비디아의 현재 그 리더십은 매우 강력합니다. 기술력, 시장 점유율, 또 생태계 장악력까지 여러 면에서 확실히 앞서 있죠. 그래서 AMD가 이걸 단기간에 확 뒤집기는 그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AMD가 그냥 가만히 있는 2등은 절대 아니에요. 꾸준한 혁신, 그리고 되게 영리한 시장 접근으로 엔비디아를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격 경쟁력입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주력 제품이 H200 GPU잖아요. 이 그래픽 처리 장치가 AI 연산의 핵심 부품인데 AMD의 경쟁 제품인 MI300X는 이 H200의 거의 절반 수준 가격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절반 가격이요? 와, 이건 엄청난 차이인데요. 성능 차이가 좀 있더라도 가격이 민감한 고객들한테는 이게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모든 AI 모델 개발이나 서비스 운영에 꼭 최고 사양 칩만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특정 목적이나 예산 제약이 있을 때는 AMD의 이른바 가성비가 아주 결정적인 구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엔비디아가 다 장악하지 못한 어떤 틈새 시장, 이걸 공략하는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AMD는 기술 추격에도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2026년 하반기 출시가 예상되는 차세대 MI400X GPU,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꽤 높습니다. MI400X요? 이게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이라는 베라루빈하고 경쟁할 만하다고 보는 건가요? 그냥 신제품 나온다, 이거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건지. 아직 구체적인 스펙이 다 공개된 건 아닙니다만 업계에서는 MI400X가 특정 아키텍처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메모리 대역폭 향상 이런 걸 통해서요. 특정 AI 작업부와 워크로드라고 하죠. 거기서는 베라루빈하고 대등하거나 오히려 더 우수한 성능을 낼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좀 주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성능은 나와봐야 알겠지만요. 이런 기대감 자체가 AMD가 기술적으로도 엔비디아를 꾸준히 따라붙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또 시장의 선택지를 넓혀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아하, 가격하고 기술, 양쪽에서 다 추격하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근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2위라는 위치가 주식 성장 잠재력 면에서는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다고요? 이건 어떤 논리죠? 덩치가 작은 게 유리하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죠. 지금 AMD 시가총액이 대략 한 4,300억 달러 수준입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얼마냐면 5조 달러를 훌쩍 넘었죠. 4,300억 달러 대 5조 달러. 이야, 10배가 넘게 차이 나네요. 그렇죠. 여기서 한번 상상해보죠. 기업 가치가 2배로 성장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엔비디아가 2배가 되려면 시가총액이 10조 달러가 되어야 해요. 이건 뭐 상상하기 힘든 규모죠. 불가능하다고는 말 못하지만 엄청난 성장이 필요한 겁니다. 반면에 AMD는 시가총액 8,600억 달러가 되면 2배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물론 큰 숫자지만 엔비디아가 10조 달러를 달성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도달하기 쉬워 보일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절대적인 규모가 작으니까 똑같은 비율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시가총액 증가분 자체가 훨씬 적다는 거군요. 그래서 잠재적인 상승 여력, 업사이드 포텐셜이라고 하나요? 그게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다. 이런 분석이네요. 이게 혹시 재결치가 2등 기업에 주목했을 수 있는 이유랑도 좀 연결될 수 있을까요? 1등보다는 따라잡을 룸이 더 크다. 이런 관점에서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시장을 거의 장악한 1등 기업은 추가 성장이 점점 둔화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강력한 2등 기업은 시장 전체가 커가는 것과 함께 1등을 계속 추격하면서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잠재력이 있다. 이런 논리가 성립될 수 있죠. AMD의 현재 상황이 딱 이런 분석에 좀 부합하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오, 일리가 있네요. 하지만 좋은 점만 계속 볼 수는 없겠죠. AMD에 주목할 때 분명히 조심해야 할 위험 요인들도 있을 텐데요. 어떤 점들을 좀 신중하게 봐야 할까요? 물론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위험 요인들 꼭 짚어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반도체 산업 자체의 고유한 특성, 바로 주기성입니다. 지금이야 AI 붐이다 해서 뜨겁지만 반도체 산업은 역사적으로 보면 호황과 불황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사이클을 보여왔거든요. 예상치 못한 수요 감소나 공급 과잉 같은 게 오면 AI 칩 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고 이건 AMD 실적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거시적인 산업 위험이군요. 그럼 AMD 자체에 어떤 구조적인 위험 요인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사업 구성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요. 아,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위험 요인인데요. AMD의 사업 다각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AMD는 아시다시피 AI 칩을 담당하는 데이터 센터 부문 말고도 PC용 CPU 같은 걸 만드는 클라이언트 부문, 또 게임 콘솔용 칩을 공급하는 게이밍 부문, 임베디드 부문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 비중이 약 46% 정도였습니다. 46%요. 절반이 채 안 되는군요. 이게 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AI 말고 다른 사업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안정적인 거 아닌가요? 각 사업 부문이 서로 다른 경기 사이클을 따라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PC 시장이 갑자기 침체되면 클라이언트 부문 실적이 나빠질 수 있겠죠. 또 게임 콘솔 신제품 주기가 뜬나면 게이밍 부문 매출이 줄어들 수 있고요. 그러니까 AI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다른 주요 사업 부문이 부진하면 전체 실적하고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엔비디아랑 비교해보면 차이가 더 명확해지는데요.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 비중이 무려 88%에 달하거든요. 그래서 AI 시장 성장하고 실적의 연동성이 훨씬 높고 투자 스토리도 어떻게 보면 더 단순하고 명확하다고 볼 수 있죠. 말씀이시네요. 마지막으로 또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는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현재 주가 수준입니다. 현재 AMD의 주가 수익 비율, PE라고 하죠. 이게 152배 수준입니다. 엔비디아가 58배 정도인 걸 감안하면 상당히 높죠. 미래 예상 실적을 반영한 선행 PE로 봐도 AMD가 67배, 엔비디아가 45배 수준이니까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152배는 확실히 높은데요. 이건 그만큼 주가의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많이 녹아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럼 만약에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하면 주가 조정 위험도 꽤 크겠네요. 정확합니다.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건 그만큼 높은 성장률을 계속해서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가는 겁니다. 만약에 실적 성장이 시장의 기대에 좀 못 미치면 주가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주가 수준은 좀 보수적인 투자자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요인입니다.
네, 정리해보면 반도체 산업 자체의 주기성, 그리고 AI 외 다른 사업 부문의 실적 변동성, 마지막으로 현재의 높은 밸류에이션. 이 세 가지가 AMD를 볼 때 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주요 위험 요인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런 성장 잠재력과 함께 이런 위험 요인들을 좀 균형 있게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해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잭 웰치의 그 노2 전략 관점에서 현재 AMD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의 그 오래된 전략이 오늘날 AMD 투자 판단에 여전히 유효한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결치의 원칙, 그러니까 1위 또는 강력한 2위 기업에 집중하라는 그 관점을 AMD에 적용하는 건 여전히 꽤 유의미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AMD가 AL칩 시장에서 엔비디아를 넘어서 1등이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고한 2위로서 빠르게 성장하는 이 시장에서 자기 영역을 확실히 구축하고 있거든요. 기술적인 추격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라는 무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건 웰치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요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시가총액 규모,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보다 더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물론 데이터 센터 매출 비중이 더 높아진다거나 아니면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완화된다거나 이런 과제들이 해결되면 훨씬 더 매력적이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개선되면 당연히 더 좋겠죠. 하지만 현재 AMD가 보여주는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만으로도 20세기 경영대가의 조언이 21세기 기술주 투자자들에게 여전히 한번 생각해 볼 만한 화두를 던져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2위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바로 이 점이죠. 네, 오늘은 즉 웰치라는 아주 흥미로운 프리즘을 통해서 AI 칩 시장의 2인자, AMD를 다각도로 분석해봤습니다. 강력한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 동시에 또 간과해서는 안 될 위험 요인들까지 쭉 짚어봤는데요. 네, 핵심은 AMD가 AI 시장에서 확고한 2위로서 아주 중요한 플레이어라는 점, 그리고 그 위치와 규모가 투자 매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산업의 변동성이나 현재 주가 수준 같은 현실적인 제약 조건들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겠죠. 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AMD에 대해서 그리고 또 2등 기업 투자 전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과거의 경영 전략이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 기술 시장을 분석하는 데 어떤 영감을 줄 수 있을지 각자의 투자 철학에 비춰서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